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유 선생입니다. 오늘은 주절대기 대화법 심화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절대기 대화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모가 먼저 말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절대기 대화법이 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6가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에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겠죠? 이러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그리고 깬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는 최고의 대화법이 바로 이 주절대기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거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말을 시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색하고 서먹한 자녀와의 관계를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과정을 이제부터 스톱을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이 주절대기 대화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정보를 많이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는 대화가 많은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절대기 대화법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언제 부모님이 먼저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같은 차를 타고 있을 경우에, 식사를 할 경우에, 또 길을 같이 걸어갈 경우에, 집에서 거실에 같이 앉아 있을 경우에 자녀와 같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은 여하튼 같은 공간에 자녀가 있을 그때가 바로 부모가 먼저 말을 시도할 환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가 잘 듣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주고받는 대화 과정이 없어도 돼요. 자녀가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절대기 대화법은요, 어색하고 서먹한 자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낚시로 비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낚시 바늘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낚시 바늘에 미끼가 없는 낚시 바늘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미끼를 많이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하나씩 다 꽂아서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끼를 끼워서 던진 그 낚시 바늘을 고기가 그때부터 다 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개를 던지면 그 중에 하나 정도 고기가 물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자녀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낚시 바늘에 끼는 그 미끼와도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녀가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갈 때 대부분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때 그 시간을 공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로 하여금 지금 부모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의식하게 해도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지금 뭔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말을 시작했네. 자, 이러한 인식만 갖더라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부모가 뭔가 말을 시작했다라는 그 자체를 자녀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대화 내용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겠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그 기대를, 내 이야기를 잘 전달돼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좀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이 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말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첫 번부터 배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거는 것 그 자체 시작했다면 여러분 자축해도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녀의 피드백이 없어도 됩니다. 자,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가 그 부모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주거니 받거니 아름다운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떤 가정입니까? 이 자체도 없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없어서 어색하고 서먹한 가정인데요. 처음부터 부모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처음부터 부모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자녀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절대기 대화법의 초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횟수를 늘려가면서 자녀는 부모가 자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핵심이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자신에게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부모가 하는 부모의 말이 마치 자녀 입장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모든 말들, 부모가 하는 말들이 다 쓰레기 취급이 될 거예요. 듣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이고 피드백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치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 말이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자,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시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설령 하루에 한 번 하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이 주절대화법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절대기 대화법은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면 하지 않는 것보단 좀 못하겠죠. 자녀에게 또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건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십시오. 나 잘했다. 하루에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나 잘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많으면 2번, 뭐 더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루 이틀, 한 달, 2달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 하기 힘들더라도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두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입을 딱 열어서 그동안의 어색한 그것을 부모님 먼저 깬다는 것 자체가 힘들겠지만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되도록 짧게 시작하면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상식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내가 말을 시작한다고 해서 30분을 내리 이야기하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아빠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또 자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게 시작합시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도 지금 말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뭔가 시도했는데 말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고 또 훈련이 덜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서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서 오랜 동안 가다 보면은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부모님들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언젠가는 뭐 5분이 지나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짧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주절대기 대화법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어색한 자녀와의 관계, 서먹한 자녀와의 관계, 만나서 대화도 없고 친밀함이 전혀 없는 어색한 그런 모래알 가정의 그 가족의 관계가 서서히 말이죠, 이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는 부모님이 먼저 말을 거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라도 옆에 앉아 있다면은 그냥 말을 거십시오. 예. 자녀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내 옆에 있다, 같은 공간에 있다, 뭐 거실에 저기 앉아 있다, 게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야, 잠깐만 게임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래? 라고 먼저 이렇게 서두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말을 꺼내서 누구야? 라고 하면서 오늘 있었던, 뭐 어제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모가 먼저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심화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치료 전문가 유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